팔로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제목 붙이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쓴다 2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왠고 하니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영국의 그 반독점 이제 그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게 나온 기사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정말 어이없던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엑스박스 독점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게임보다 못하다. 메타크리틱에서 2021년에 소니가 내놓은 20개 독점 게임의 리뷰전 성적 평균이 87점인데 엑스박스는 80점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소니가 우리보다 독점 게임을 더 잘 만드니까 우리가 액티비전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이게 논지예요. 거의 이만큼 절박합니다. Sure? 그리고 이제 또 뭐 했었냐면 콘솔 독점장의 글로벌 매출의 경우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 패스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엑스박스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사겠냐고요. 다 그냥 엑스박스 그냥 게임 패스 하고 마는데 근데 여기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쏙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서비스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HBO 맥스 요금제로 가입한 사람들 수까지 다 해가지고 인수할 때 팔아치웠다가 여기서는 반대로 뺀 거 아니잖아요. 뺀 거잖아요. 그쵸.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하여튼 그래서 거짓말은 안 했다. 저는 참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쯤 되면 왜 다른 자기 산하의 다른 스튜디오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굳이? 그러니까요. 싶은 그게 있어요. 예. 네, 뭐 그럴 법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은 고소를 하는 반독점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지금 잡으려고 한다라는 루머가 폴리티코 이제 미국의 정치 블로그 이제 국내 정치 블로그거든요. 뭐 매체죠. 블로그가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미 FTC가 굉장히 기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미래에 독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미리 뚝까 패려는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뭐 그때 뭐 페이스북의 그것도 그렇고, 페이스북이 메타의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움직이려는 그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령 미국이 안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는 특히 내 생각에는 EU가 가만히 있을까? 과연? 여전히 EU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뭐 콜 오브 듀티를 만드는 뭐 그쪽 부분을 독립을 시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겨우 이게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긴 해요. 그러니까 콜 오브 듀티만 만드는 이제 퍼블리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하여튼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콜 오브 듀티를 굳이 이제 그 콘솔 독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에 계속 남겨놓고 그냥 지네들 게임 패스만 넣어놓으면은 뭐 어차피 콜 오브 듀티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곳은 엑스박스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월 그게 있습니다. 뭐 월 999. 뭐 지금 얼마죠? 한 18,000원 하나? 그런 것 같은데. 999 네, 아닌가? 하여튼 월 18,000원을 내셔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6만 원 내는 것보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게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굳이 뭐 독점을 빼고 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FTC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콜 오브 듀티는 일단 고사하고 나중에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독점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당연히 그런 우려에서 이제 그 반독점 소송을 걸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저도 사실 엑스박스를 막 이게 필 스펜서 하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엑스박스를 좀 좋게 봤었는데 이 모든 사단이 너무 진짜 뭐 소니도 그렇지만 뭐 소니 같은 경우는 뭐 EA를 깠다던데 그 콜 오브 듀티의 경쟁작이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그나마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필드도 콜 오브 듀티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EA 약 소니 플랫폼에 게임 내지 않나요? 누가 EA요? 내죠. 아, 근데 근데 걔네도 할 파트너를 말은 그렇게 깐다고? 할 말은 없지. 물론 그게 사실이거든. 맞는 말이긴 한데 때로는 팩트가 그 무엇보다 제일 아픈다며. 그걸 그렇게 그렇죠.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작년에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사실은 콜 오브 듀티 그거에선 망작이라는 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틀필드가 드디어 뒤집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배틀필드가 더 망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EA도 요즘 가차 맛을 봐가지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EA 요즘 주력은 이제 축구 선수 가차입니다, 여러분. 콜 오브 듀티가 아니라 얘들은 이제 가차가 주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로 왔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콜 오브 듀티가 사실은 콜 오브 듀티가 할인을 원체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온 지 한참 된 타이틀이더라도 막 온라인 스토어 이런 데서 할인 엄청 안 해요. 그냥 한 몇 년을 그 정가 유지하다가 뭐 마지못해 내리고 막 이런 애들이라서 사실은 좀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게임 패스 올라오면은 그래도 뭐 돈 안 들이고, 왜냐하면 저는 콜 오브 듀티를 멀티플레이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캠페인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뭐 6만 얼마를 주고 멀티플레이어도 안 할 게임 사는 게 좀 아깝거든요, 솔직히 나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랬는데 뭐 네. 이렇게 되네요, 그게. 너무 구질구질해요. 나는 굳이 이렇게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진짜로 무슨 맨바닥 매치라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너무 구질구질해서 좀 별로일 정도이긴 해요. 솔직히 저는 뭐 하여튼 이해는 가요. 네, 뭐 뭘 하려는지도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니도 똑같은 짓 하고 있고. 서로 못났네 하고 있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사실 그 와중에 진짜로 이제 그런 거 독점하고 있는 건 사실 닌텐도긴 한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 두 분 중에 그거 사신 분 있으십니까? 저 포켓몬이요? 저 샀죠. 사놓고 플레이를 못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제 할 게임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못 하고는 있는데. 뭐 드디어 그 카드 꽂으실 때쯤에는 버그 다 해결됐어요. 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저 이제 카드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하는 전문가 분 말로는 그래픽이 쓰레기긴 한데 10점 만점에 한 2점이긴 하지만 그래픽만 그래픽이 한 10점 만점에 2점이고 버그가 엄청나긴 한데 그걸 모두 용서할 만큼 게임이 재밌고 오픈월드가 잘 구현돼 있고 그래서 그래픽이 10점 만점에 2점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80몇 점? 네. 저도 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위기는 거의 버그와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스토리랑 게임 자체로는 재밌다고. 그렇죠. 뭐 닌텐도가 다 그렇죠. 사실 아르세우스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사실 근데 프레임 드랍이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게임 포켓몬 같은 경우는 그게 내 생각에는 문제가 뭐냐면 요번에 특히 좀 그러니까 점점 이제 포켓몬도 약간 1년 릴리즈가 돼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르세우스가 나왔는데 네. 뭐 1년 만에 벌써 근데 이제 포켓몬은 원래 한 세대 할 때마다 거의 3, 4년 걸렸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게임 프릭의 그 능력 밖을 벗어나는 이제 뭐 이게 닌텐도가 이런 출시 스케줄을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 포켓몬 컴퍼니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켓몬 게임은 엄밀히 말하면 퍼스트 파티 게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켓몬 컴퍼니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컨드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포켓몬 컴퍼니가 뭔가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1년마다 이제 매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게임 프릭의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게 일단 중로기능이 해요. 물론 이제 게임 자체는 뭐 재밌다고 뭐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것도 좀 호불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리뷰들을 읽어보니까 좀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오픈월드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왜냐하면 사실 포켓몬이 오픈월드라는 거를 다른 게임들은 한 십몇 년 동안 오픈월드 열심히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뭐 작년 아르세우스부터 이제서야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얘네들이 아직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저도 안 해봤으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오픈월드가 재밌다는 하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포켓몬의 오픈월드가 이렇게 제대로 도입된 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선함에 그런 것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포켓몬도 그것도 무슨 뭐 그런 버그도 있대요. 그 NSFW 버그라고 후방주의 버그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바다그다 구덩이에 아니에요? 빠지는 버그는 봤는데 뭐 사람도 빠지고 포켓몬도 빠져 죽고 뭐 바다그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팔 뺑뺑 겹치기 돌리는 버그. 버그. 예? 겹치기 버그. 이거거든요. 예, 겹치기 버그. 경악스러운 버그 진짜. 어우. 아니 끝까지 봐. 끝까지. 음. 뭐야 이게. 예. 네. 뭐 약간 엄한데 꼿꼿이 섰네. 예스. 하여튼 그래서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그 입력 들어오는 거를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로. 그러니까 조이콘 2대 연결해놓고 2개 왼쪽 거 2개 연결해놓고 2개 다 위로 올리면 더 2배 더 빨리 간대요. 전 그것보다는 이제 무작위 기능이네. 요소가 생각보다 무작위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봤었는데 맞아요. 그 RNG를 할 때 그러니까 무작위 번호 생성한 걸 RNG라고 하는데 RNG를 생성할 때 시드를 똑같은 데에서 막 여기저기서 써버려서 여기서 생성된 무작위 숫자가 다른 데서 똑같이 쓰여가지고 뭐 그런 문제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그런 게 있다. 구현이 가능하다. 라고 들었어요. 이건 뭐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게임에서. 네. 뭐 하여튼 뭐 어쩌다가 닌텐도 얘기까지 빠지겠는데 그래도 팔린다. 그래도 팔린다. 사실 뭐 버그 없는 게임은 없기 때문에. 뭐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버그가 초기에 있는 거는 초기에 있는 거는 뭐 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로 게임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뭐 CD던 아니면 뭐 게임팩이던 뭐에 이제 하는 순간 끝이잖아요. 업데이트란 게 어딨어? 인터넷이 없는데 뭐 그쵸.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그리고 게임보이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냥 뭐만 하면 패치 나오면 되지 뭐 패치하겠지 약간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것도 좀 웃겨요 뭔가.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옛날에 사이버펑크를 그쵸. 굉장히 막 지금 버그 파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미지 반전에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이러나 그쵸. 저러나 열심히 계속해서 고쳐대서. 근데 계속 고치고 비디오 네. 빅스도 내고. 근데 저는 솔직히 과연 게임 프릭이 그렇게 사후 지원을 계속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좀 DLC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DLC 개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돌아오는 거죠. 역량이 없어요. 그냥 게임 프릭이 그러니까 뭐 진짜로 딴 스튜디오를 데리고 와서 뭘 하든지 진짜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을 더 투입을 하든지 뭐 다른 이제 게임 개발사를 더 투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포켓몬 컴퍼니넌 닌텐도던 누군가는 뭐 이렇게 대충 내놔도 팔리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런 기조가 보이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 그건 닌텐도가 아니라 확실히 포켓몬 컴퍼니 쪽인 것 같아요. 닌텐도였으면은 이 난리를 용납을 못했을 것 같은데 걔네 그거 우리 닌텐도가 뭐 여러모로 참 그런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게임에 있어서는 좀 기본적인 건 보장이 되는 나오는 게임이 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보장이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좀 포켓몬은 점점 보면 볼수록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다음 소식은 이거는 오늘 발견한 소식인데 이것도 이제 망사용요법에 대한 팔로우업인데 이게 저희가 한 지지난 방송쯤에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 망사용요법이라는 게 입법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거였더라고요. 이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하던 그거였대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 법이 조용히 지금 일단 그냥 보류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사이에서. 그래서 뭐 아직 저 넷플릭스랑 지금 SKB랑 한판 뜨고 있는 게 아직 결론이 안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거를 보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에서요? 그 출처가 조선일보에서요. 예, 이게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은 음.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이제 오늘 이제 오픈시에서 메일이 왔거든요. 제가 그때 그때 망사용료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료 그거에 대한 이제 서명 같은 거 했을 때 저도 그때 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한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이제 뉴스레터가 왔는데 근데 그 이제 오픈넷 쪽에서 인용을 한 게 이제 조선비즈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얘네들이 왜 굳이 조선일보를 인용을 하지? 이래서 저랑 지인이랑 이제 둘이서 뒤져봤는데 얘네밖에 보도를 안 한 거예요. 다른 때는 보도를 한 사람이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요즘은 이 단어를 또 개나 소나 다 써서 문제인 건데 이거는 정말로 조선일보 단독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얘네들 직접 물어봤나 봐. 근데 아무도 이거를 픽업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얘네들의 이제 왜 얘네들이 이걸 굳이 보도를 했냐면 얘네들의 논조는 당연히 그 이재명 깔라고 거든요, 사실은. 사실 저희 푸드캐스트가 정치적 팟캐스트는 아닙니다만 뭐 아시잖아요. 조선일보의 의도야 되게 투명하고 뻔하죠. 근데 뭐 하여튼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떨떠름해요. 기분이 되게 들어. 이거 은근히. 그래서 그 지인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흡사 그 EFF라고 있거든요.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간 이런 오픈시 같은 이제 그런 뭐 정보 이제 개인정보 수호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약간 비영리 단체예요 여기도. 근데 EFF가 흡사 폭스뉴스 기사 인용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랬고 예, 뭐 하여튼 되게 하여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망사용요법이 보류가 됐대요. 참 좋은 소식. 일단 좋은 소식인데요. 모르겠어. 좋은 소식이긴 한데 뭐 하여튼 그리고 그거랑 다른 소식으로는 지금 넷플릭스랑 SKB랑 지금 항소심이죠. 지난번에 이미 한번 1심은 이미 SKB 손을 들어줬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넷플릭스가 항소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올해 결판이 날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내년으로 밀렸대요. 그래서 이거의 결판은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이거는 한국 경제라서 좀 걸러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번에는 망 중립성법이 또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겠다라는 또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통신사 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지켜보고 뭐 실제로 좀 뭔가 좀 이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다. 뭐 갑자기 태세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하여튼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이거대로. 근데 통신사들은 네. 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 뭐 하여튼.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자, 그다음 소식은 이제 고깃집 소식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음원 차트 얘기입니다. 올해 이게 연말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잖아. 이제 각자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런 거를 해요.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런 음악을 들으셨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해요. 다 이제 결산을 해야죠.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결산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방탄소년단의 그 시기 누구지? 이름이 정국이 가장 많이 플레이된 한국 아티스트, K-pop 솔로 아티스트로 뽑혔답니다. 와, 짝짝짝.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 뒤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최다 스트리밍 K-pop 아티스트에도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더라. 얘네들이. 그래서 뭐 이제 아미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당연히 예상대로. 그래서 오늘 그 트위터에 그게 있었어요. 그 트렌딩 내 해시태그에 이름이 뭐 스포티파이 코럽트였나 뭐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뭐 불공정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코럽트란 뭐라 그래? 부패라 그래? 예. 부패하다. 이런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정국 같은 경우는 찰리 퍼스 노래 피처링으로 참가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Left and Right인가? 여기에 이제 피처링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피처링은 이 아티스트의 노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약간 뭐 그런 뭔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BTS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그 콜드플레이랑 콜라보 곡을 했었잖아요. 그 마이 유니버스. 그것도 이제 피처링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중요한 질문? 뭐 하여튼 사실 요즘 이게 피처링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뭐 다 하지 진짜로. 무슨 뭐 콜라보 한다 그러면 요즘 다 피처링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피처링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는 또 이제 각자의 이제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 피처링이라는 게 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해야 이제 이 곡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찰리 퍼스 노래에 뭐 얼만큼 정국이 이제 피처링이 돼야 이것도 정국 노래라고 또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마이 유니버스에서 BTS가 얼마나 이제 뭐 지분이 있어야 이것도 BTS 노래라고 또 할 수 있는 거냐? 약간 그런 애매한 게 있는 거잖아요. 지분 비율을 하니까 주식은 간단해요. 한 주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음표 하나만 들어가도 피처링 뭐 쳐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TS 노래 이제 BTS란 아티스트의 노래라고 쫙 나오는데 여기에 그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가 잡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태그상으로는 BTS라고 안 적혀 있었으니까 마이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피처링 BTS라고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지 않는 한에는 안 잡힐 거란 말이에요. BTS 아티스트 BTS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뺀 것 같기는 한데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줬다 뺏은 거잖아 또 이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줬다 뺏은 게 제일 나쁘죠. 사실 제일 악질이지. 그냥 처음부터 안 줬으면은 몰랐을 거야. 그치. 그쵸, 몰랐죠. 그리고 줬다가 뺏으면서 이 뺀 순간이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은 게 연말 결산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 뺐으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스포티파이가 자료 공개도 안 했을 테니까 상관이 없었죠. 빼도.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 그 공개되기 전에 언제든지 빼서 상관이 없었을 건데 하필이면 공개를 해놓고 빼갖고 뭐 뒤늦게 뭐 실수를 했다는 걸 뭐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근데 또 이제 아미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BTS가 당분간은 이제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군입대를 하시니까. 네. 그리고
올해 곡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뭐 이런 피처링 이런 거 말고는 자기 단독곡이 안 나왔잖아요. 아예. 올해는 뭐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제 이 군대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러느라고 활동을 거의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전체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뭐 2025년에 이제 그 목표래 다시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목표래니까.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못 보게 생겼는데 이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줬다 뺏는 거냐. 약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요. 난 이거 보고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부터 피처링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피처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거기 데이터베이스 그냥 뭐 그 아티스트 그냥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애매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이건 진짜로. 예.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이걸 또 코럽트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한 게 솔직히 스포티파이에다가 누가 BTS 올라와 있는 거 보기 싫어 내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건 아닐 거잖아요. 또 뭐 그건 아닐 거죠. 아마도.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12월 미국 기준으로는 1일이니까 하루 넘어가면서 월 넘어가면서 새로 적용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적용된 아예 그 스포티파이 랩이랑은 별개로 진행한 일이라서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스포티파이 랩드 그 차트가 기존에 있던 뭔가 차트랑 연동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쵸 차트 쪽에서 따로 건드린 거 12월을 기점으로 바꾸겠다 하고 바꿨는데 랩드 공개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다. 난리가 난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이제 뭐 코럽트로 몰고 코럽트라고 하면서 뭐 이제 사실을 밝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가지만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스포티파이에서 어떤 입장을 내도 납득은 안 할 거죠. 그리 납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한번 번복한 순간 모든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쵸. 저는 뭐 커럽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보짓 한 거다. 처음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잡냐 문제이고 하나를 했으면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제다. 근데 그게 하필 BTS였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각자의 기준이 있긴 하겠죠. 뭐 그거를 결정을 짓는 각자의 기준이 있긴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이 음원 차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그렇잖아요. 아예 막 이제 지상파 차트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또 물론 다 결산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결국 그게 또 공신력을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팬들이나 이제 그런 쪽 사람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사실 저는 이게 흥미로웠어요. 뭐 일단은 뭐 아미들의 공분을 산 거 뭐 이런 거는 일단 떠나서 그냥 결국은 각자가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이제 그날 이제 치신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데이터를 줬다 뺏은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각자 그게 있겠죠. 뭐 나름의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중간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게 참 되게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뭐 차트 얘기라니까 요번에 윤하가 역주행을 했다길래 노래 좋긴 하던데. 그쵸. 네. 8개월 만에 역주행을 했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대학 축제에서 많이 불러서 그게 입소문 타면서 역주행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참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2022년에도 그게 가능하구나 싶어서. 뭐 근데 옛날부터 유나 팬분이신 저쪽 분이 좀 말이 없으시네. 저 요새 가요를 안 듣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뭐 그분이 1등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노래가 좋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잘했어.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참 2022년에도 그게 가능하구나 싶었어요. 그것도 뭐 그때 경쟁했던 데가 뭐 르세라핌이랑 누구였니? 아이브였는데 그거를 하더라고. 대단했어요. 뭐 하여튼 자, 그다음 소식.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소식으로는 또 다른 곡 있지. 이거는 아무 티점님이 리딩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디즈니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름값 하네요. 그 CEO가 갈렸습니다. 네, 다시 갈렸어요. 은퇴하셨던 분이 다시 올라오셨는데 밥 아이거께서 난 이제 떠난다 하고 떠났는데 다시 잡혔습니다. 뭐 정확하면 이사회가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그쵸. 네. 너 이리 와가 아니라 와주세요 해가지고 제발. 밥 아이거도 사실 돌아오고 싶었나 봐요. 좀 돌아가는 꼴이 보더니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금 원래 CEO였던 밥 차팩이 자기가 선택을 하고 가는 그쵸. 후계자였는데 얘가 일 처리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잘못 골랐네 이거. 잘못 골랐네 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거는 와가지고 2년이었죠? 2년 동안 CEO를 자리를 다시 맡으면서 그 사이에 선택을 번복하기 위해 다시 다음 후계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이거가 돌아왔고요. 2년 후에 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일단 밥사팩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릇된 선택? 그러니까 아이거가 잘못 골라서 일어난 일들, 차팩이 저지른 일들을 이제 수습할 예정이죠. 예. 네, 제일 컸던 게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랑 소송 걸린 거가 제일 컸을 거고요. 이거 미리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블랙 위도우 개봉 당시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디즈니 플러스랑 동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디즈니가 이 디즈니 플러스 공개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조항에서 빼먹어서 더블 쿼트 빼먹어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한테 지급되는 게 러닝 개런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를 하면 먼저 보통 이제 극장 개봉을 하면은 그 흥행 성적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커미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배우한테 그런 건데 그게 전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스칼렛 요한슨이 빡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 하여튼 계속하시죠. 걸었었어요. 합의했어요. 네. 돈 받고. 합의도 했고 디즈니 플러스에 영화 올라가는 기한이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걸 보고 이제 워너가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HBO 맥스에서도 살짝 공개하는 방식을 바꿨고요. 둘 다 45일 선에서 합의를 봤죠. 그렇죠.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바꾸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거죠. 그 디즈니랜드죠? 랜드에서 값을 더럽게 올려가지고 살짝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보면은 화장실 입장하는 것도 돈 받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구만. 그쵸. 유럽이구만.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솜사탕 가격도 막 10,000원씩 올릴 수 있고 뭐 이제 뭐 핫도그 같은 것도 막 한 30,000원, 음료 먹고 싶으면은 10,000원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바가지를 엄청 씌울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매겼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그냥 파크에서 그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했던 거 이제 쫙 뽑아 먹겠다고 계속 뭐죠?
그 패스라고 하죠? 네, 무슨 패스, 원래 이름이 패스트 기억이 안 나요. 패스였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맞다. 지니 플러스인가 뭔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 걔 플러스예요? 예, 지니 플러스예요, 지니 아. 플러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옛날 한 2018년쯤에 그 디즈니 월드 갔을 때 그때는 패스트 패스였는데 또 그새 또 바뀌었더라고요. 아, 뭐 그거 뭐 세치권인가요? 예, 맞아요. 예, 아, 걔네들이 그거를 먼저 혁신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거를 에버랜드랑 롯데월드가 베낀 거고. 뭐 하여튼. 그쵸. 예. 하여튼 그 패스 가격도 더럽게 올리고, 이제 뭐, 더럽게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금씩 계속 올렸죠? 그냥 계속 올렸고, 뭐, 안에서 파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가격도 올리고, 화장실 값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종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사라졌고요. 뭐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제 뭐 디즈니 리조트에 예약을 하면은 이제 그 옵션이 있대요. 뭐 공항에서 픽업해 줄까?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를 하면은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짐이 있잖아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이제 디즈니 월드를 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고 와서 저녁에 돌아오면은 짐이 자기 방에 딱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거는 뭐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디즈니 리조트를 예약했건 그걸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면 바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엄청나게 잘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말 그대로 정말 마법 같다, 매직이다 그런 게 있었대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밥 차팩 그거 하면 이제 왜냐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즈니 파크가 뭐 완전 닫아서 뭐 몇 달 동안 닫았다가 열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 사단 겪으면서 이때다 해서 이제 이때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그걸 다 축소를 시킨 거죠. 그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그랬던 거죠.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저거겠죠. 인플레이션. 돈이 그쵸. 저희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게 크죠. 저희가 스칼렛 요한슨한테 합의금을 줘야 돼요. 뭐 이러면서 올렸대. 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 디즈니 파크나 리조트의 이미지가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격이 비싼 건 둘째치고 이미지를 너무 많이 손실했기 때문에 디즈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제일 많이 깎였죠.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로 일단 배우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도 인지도가 안 좋아진 거니까 이 사회나 뭐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반응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건님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급격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은 이거 발표된 게 이제 뭐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누가 CEO 바뀌었다고 일요일 저녁에 발표를 합니까? 너무 급했다. 저거 아니에요? 발표하기 전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할까봐 합의 보자마자 내가 할게라고 무슨 오케이 좋았어 예, 뭐 저 테러를 차단해라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바로 때려버리고 원래는 월요일 아침쯤 발표하면은 그 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밤 사이에 아이거가 밤이 되니까 좀 하기가 싫어졌네 이러면서 나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할까봐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먹으면서 하시는 게 어때요?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자마자 보도자료 뿌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미 그냥 일단 그 발표해버렸으면 빼박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저 엠바고 그거 해버렸으면은 빼박 아닐까요? 미리 그냥 저 매체들한테 뿌려버리고 이제 뭐 하여튼 하더라고도 얘기 안 하고 뿌려놓고 난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10분 후에 보도가 나갈 겁니다. 하시죠. 진짜. 그래서 사실
이 스트리밍이랑 관련해서 이제 뭐 다들 많이 좀 뭐랄까 좀 성장통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HBO Max도 비슷하게 겪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회사가 넘어갔죠. 뭐 예. 그랬죠. 회사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다가 그랬는데 저는 참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다 그래요. 이제 누가 영화관을 가냐. 이게 너무 이제 그걸 맞들려 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구야 저 톰 크루즈가 나와갖고 그래도 영화는 저 극장에서 보셔야죠. 거기서 뭐 극장 영화관에서 보셔야죠. 막 이러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그게 안 끌릴 수도 있겠다?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뭐 이제 다들 좀 그러니까 그게 별론 거지 솔직히 그 이게 영화관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이거는 사실 이제 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영화관들이 좀 갯벌짓을 너무 했죠. 비싸졌어요? 가격을 너무 올렸지. 그러니까는 디즈니랜드랑 똑같잖아요, 지금. 못 본 거 한꺼번에 벌겠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디즈니 파크는 경쟁할 게 없잖아요. 뭐 누구랑 경쟁합니까? 하긴, 그렇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뭐 하여튼 그런데 근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경쟁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너무 얕본 거지. 이제 영화관들이 됐던 뭐 뭐던. 근데 또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영화사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또 뭐 배우나 감독들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칼렛 요한슨 건도 그랬고 그다음에 옛날에 테넷도 그랬고 테넷이랑 크리스토퍼 놀란도 그랬고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때 테넷 때문에 너무 빡쳐갖고 지금 오펜하이머는 지금 유니버설로 넘어갔잖아요. 걔네 아예 그냥 워너를 뛰쳐놨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보다 그게 더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맞추는 게.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옳았냐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하는 거는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돈이 덜 벌리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옛날만큼 이제 제작비를 뿌려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였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아마존 알렉사 관련 소식인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지난주쯤에 구조조정을 발표를 해서 또 이제 많이들 잘릴 거고, 한 10,000명? 여기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갈 거라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제 알렉사 그쪽에 이제 편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보면 알렉사 그래도 잘 되잖아.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근데 왜 자르지?라고 보면 이게 또 실체를 보면은 알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에코나 이런 거 이제 하드웨어를 파는 거보다는 이제 그거랑 연계해서 아마존 서비스를 더 파는 거에 목적이 있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익화가 안 됐던 거죠. 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렉사를 그런 이제 아마존이 기대하는 막 그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머 설정하고 날씨 물어보고 이러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타이머 설정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마존이. 알람 기능 키려면 DLC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설정은 되는데 소리를 울리려면 월 0.99달러.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수익화의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런 걸 고민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음성 비서 서비스는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애플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다 사람들이 좀 복잡한 거를 하면서 이제 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근데 현실은 사람들은 다 타이머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음성 비서가 진짜로 더 발전을 하고 싶으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 타이머 그런 거를 넘어서 이제 뭐 더 복잡한 요청도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직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신뢰를 뛰어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믿음을 받을 만큼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알렉사든 시리든, 야, 나 지금 뭐 시켜야 되는데 주문해라고 했을 때 얘가 똑바로 주문을 해줄까라고, 만약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우유를 시켰는데 이상한 걸 시킨다던가, 막 그럴 것 같아서 얘한테 돈 드는 걸 맡길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거죠. 사실 아마존 알렉사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알렉사 뭐 화장지 한 팩 시켜줘 뭐 이런 걸로 사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아마존에서는. 그쵸?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정말 다양한 타이머 기능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굳이 알렉사를 쓰나? 그냥 뭐 시리나 구글이나 써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도 뭐 오케이 구글에서 그냥 구글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잘 이해하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유, 이렇게 멍청한데 어떻게 뭘 여기 주문을 맡겨요? 안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리도 그 프롬프트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헤이를 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하여튼. 그 시리 얘기였나 보다. 그러면 구글이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구글도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들어봤어요. 둘 다 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하여튼 웨이크워드에서 뭘 앞에 붙는 걸 빼겠다. 사실 지금 뭐 시리나 구글이나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알렉사는 사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가끔 있죠? 네, 있죠. 알렉사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때 보통, 놀림 받는다고도 알렉사 얘기하고. 있고, 알렉스 있고. 음. 시리는 우리나라엔 이제 실로 끝나는 분들이 좀 그렇고 특정 인물 아닙니다. 있어요. 오호. 하여튼 알렉사 기능을 아예 빼진 않겠죠? 아마 그냥 살려는 놓을 것 같은데 뭐 큰 버그를 일으키진 않는 한 뭐 위키백과를 잘못 읽어가지고 뭐 에밀레종을 만들려면 아이를 넣으세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알렉사는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이름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니면 사실 뭐 임진왜란이나. 네, 그쵸. 예? 엄마가 시키지 않았는데 벌써 일어난 거야? 사실 알렉사 같은 것도 아마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뭐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능들을 없애네 만회하면서도 이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알렉사도 사실 그런 식으로 그냥 냅둬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게 시키면은 뭔가 또 언젠간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할 건데 다 잘라버렸다는 건 서비스를 내리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AWS랑 묶으려나? 그 AWS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렉사용 개발 키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랑 묶어서 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 소식은 그 폭스콘 공장 관련 그건데 지금 시끄럽죠. 지금 오늘인지 어제서야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폰 생산량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원인은 또 제로 코비드 제로 코로나 때문이죠. 아마 그 공장에서 아마 또 확진자가 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대한 위니 더 푸 주석께서
공장을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퇴근도 못하고 진짜 공장에 갇힌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고 뭐 여기서 촉발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뭐 계속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제로 코로나 이러고 있는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 편이고 뭐 그래서 아이폰도 그거에 엄청난 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폭스콘 시위는 그 중국에서 지금 시위 일어난 것 중에 하나고요. 일부죠. 일단 네, 일부고 제로 코비드가 제일 큰 원인인데 하나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 락다운 때문에 아파트 문을 다 묶어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탈출을 못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번에 월드컵이 시작됐죠. 월드컵 TV를 틀었는데 저쪽은 마스크를 다 벗고 막 고함을 치면서 막 만세 하고 있네요. 어씨 우린 뭐야. 그런 것도 있고요. 여튼 지금 중국은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래서 아이폰 그게 아이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폰에 지금 재고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하고요. 뭐 애플은 애초에 그 언론 자료를 내보냈죠. 보도자료로. 예, 보도자료로 갑자기 말이 안 돌았네. 보도자료를 내놨었고 그래서 아이폰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아이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금은 얼마나 걸리지? 지금 볼까요? 잠깐만요. 애플 구입해봅시다. 14는 14는 재고가 많은 것 같고, 프로가 문제겠죠? 프로가 지금 프로에 프로 128 해봅시다. 디퍼플 128. 보상 판매 안 하고, 뭐 하면은, 추가 안 하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뒤에 옵니다. 26일에 온답니다. 와우. 3주네요, 3주. 일부 성지라는 그 대리점들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좀 물건을 쟁여놓은 모양이네요. 선택 약정을 하고 146만 원인데, 그래도 물량이 좀 있나 봐요. 지금, 가격들 계속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물량을 가지고 있네요. 누군. 쟁여놨나 봐요. 그래서, 네. 참,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것도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폰 그거에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소식은, 이거 애플의 이제 S펜, 관련 얘기, 이거는 되게 그냥 짧은 소식인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제 두안 루이라고 해서 이제 좀 가끔씩 이제 유출 정보 올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에 따르면은 애플이, 이제 전력 없이 동작하는 애플 펜스를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얘는 이제 페어링도 필요 없고 그냥 위에다가 대면은 그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배터리도 필요 없는 그런 애플 펜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S펜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이폰에도 쓸 수 있을 거였는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그 이제 아이폰 이벤트 직전에 출시가 취소했고 그 뒤로 이제 이미 한 10,000대 정도 생산을 했었대요. 근데 이것도 다 폐기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에어태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출시는 이 물건이 곧 나온다는 얘기는 한 2019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결국 정작 2021년이 되어서야 선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선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만약에 진짜로 존재를 했다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우리 그 10세대 아이패드가 그 꼬라진 이유가? 왜 그 꼬라지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컨셉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도 얘기한 로지텍 크레용이랑 되게 유사해요.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아이패드 얘기할 때 로지텍 크레용이 USB-C를 통해서 페어링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USB-C를 통해서 충전만 하고 페어링을 안 해요. 그냥 아무 아이패드에다 위에다가 쓰면은 써져요.
그러니까 페어링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애플 펜슬 이 뭐 라이트인지 뭔지 하는 얘도 약간 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배터리도 안 해도 되고 페어링도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 10세대 아이패드 입장에서는 페어링을 할 필요 없는 이 더 싼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어댑터 난리를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어댑터 난리는 근데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어댑터는 있긴 했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미 1세대 애플 펜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뭐 약간 백업 원래는 그거 용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이 원래 이제 10세대 아이패드를 위한 제대로 된 애플 펜슬은 얘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뭐 때문에 엎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엎어지면서 그 어댑터 그거가 메인이 된 거죠.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이게 실제로 나왔더라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졌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달라졌겠죠. 예. 네,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폰도 지원을 한다니까. 그럼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뭐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됐었을지. 이렇게 됐으면은 좀 10세대 아이패드를 보는 그게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냥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저희 또 진짜 일론 머스크 진짜 저희가 또 안 하는 동안에 뭐 또 있었죠? 저희 이 얘기하기 전에 또 일론 머스크 또 뭔 짓 했었죠 우리? 좀 리캡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 좀 해볼까요? 리캡이 가능합니까? 뭐 일단 그분이 30% 떼가는 걸 드디어 깨달아서 이걸 문제 해결하러 가겠다고. 뭐 그거는 이제 이거랑 묶어서 할 얘기고 딴 거. 뭐 일단 트럼프를 복귀시켰고요. 트럼프 제 계정은 안 풀렸더라고요. 또 그건 좀 빡셌나 보다. 트럼프를 그러게요. 뛰어넘는 사칭. 트럼프보다 심했나 봐요. 아니면 이제 그 계정 정보가 없어진 거 아닐까요? 뭔가 그 트위터 시스템에서 이제는 복구도 못 아니요, 하시는. 로그인은 됩니다. 아, 그래요? 로그인 되고 그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인증까지는 됐는데 로그인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고 떠요. 아니 뭐 63,000개나 풀어줬대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아직도 뭘 일시 하신 정지된 겁니까 대체? 상태입니다. 뭐 얼마나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영린을 샀길래 진짜로. 아니요. 로고도 사실 뒤집어서 올려놨어요. 로고 그 색깔 4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런 거 없다.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까니에 웨스트 풀어줬다가 얘는 일론 머스크 자유 표현의 수호자인 일론 머스크도 얘는 감당이 안 됐는지 그랬죠. 다시 정지 걸었다고 하고요. 요번에 뭐지? 스와스티카랑 그 다비드의 별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대나 뭘 했나 그랬어요. 그렇죠. 스와디카는 이제 커버가 안 됩니다. 예. 참고로 나치 문양이고요. 그거를 이제 다비드의 별이랑 합쳤다. 와, 그건 진짜 이거는 아무리 수정헌법 1조의 나라라도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트럼프는 고사하고 GOP 공화당 GOP도 이거는 기겁할 짓인데 이거를 까니에 웨스트가 합니다. 그래서 정지당했어요. 진짜 얘는 무슨 정신인 거야 진짜. 이건 좀 연예계 가심 얘기긴 한데 사실 킴 카다시안이랑 이혼하면서 얘가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닐까요? 진짜 이쯤 되면 좀 그런 거 아닐까? 아직 같습니다. 해서 이혼한 거일까요? 하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제 킴 카다시안한테 이혼 통보 받고 이제 정말로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사귄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SNL 크루래요. 근데 이제 걔한테도 되게 꼬장 부렸다며. 꼬장인지 해코지인지 하여튼 그랬다면서요. 하여튼 그랬어. 얘는 연애 가십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랬고요. 까니에는 그랬고요. 얘도 참 대단해. 하여튼 천하의 일론 머스크마저 이제 손사래를 치게 만드는 그것도 재능이다 진짜. 하여튼 그렇고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뭐 오늘은 보니까 뭐 그것도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대량으로 타노스 스냅했던 직원들한테 퇴직금 아직도 안 줬다. 안 줘서 지금 뭐 소송당할 위기다. 뭐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 진짜. 뭔가 이상한 거 벌어지는 거 다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애플이랑도 지금 뭔가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애플은 또 왜 그러냐? 애플은 요번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필 실러가 이제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를 시킨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정지당한 게 아니고 직접 비활성화를 시켰는데 이제 이 필 실러가 결국 앱스토어를 아직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새로운 트위터의 돈줄이죠. 아까 이제 저 땅콩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제 지금 트위터 블루 자체가 이제 무조건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둘 다 이제 인앱 앱 내 구매로만 이제 구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제 또 지금 요즘 지금 트위터가 지금 난리 나는 이유가 지금 그거잖아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유 표현의 수호자이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컨텐츠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애플도 되게 면밀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필 실러가 이제 계정을 이제 비활성화를 하니까, 이런 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막 다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죠? 일단은 애플이, 트위터에 쓰는 광고 예산을 팍 줄여버렸다. 애플은 자유로운 표현을 싫어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이 30%의 앱 그거를 가져가는 거를 안 했냐. 그거 이제 알았어요? 하긴 테슬라 경영하면서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 팔 때 30%안 떼였으니까. 왜 테슬라 앱 통해서 인앱 구매해서 그런 거 안 하나? 하여튼데. 테슬라 앱에서는 아마 인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하여튼 그래서 거의 전쟁 갈 것 같이, 그러더니만, 갑자기 또, 어젠가? 갑자기 팀 쿡이 초대를 해서 애플 캠퍼스를 갖고 이제 팀 쿡이랑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다. 갑자기 이러면서 끝났어요. 뭐지? 이거는? 뭐였을까요, 이거? 무슨 이 전반적 상황이 뭐였을까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머스크가 뭔가 잡혀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 적당히 하자. 네. 니네 진짜로 앱스토어에서 내려가 보고 싶어?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따르면 팀 쿡이 진짜로 트위터를 내릴 생각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야 니네 내가 원래는 내릴 생각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꼬장 부리는 거 보니까 내리고 싶거든. 네 이제 작작하지 이런 거 아니야? 네, 하여튼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했고 하여튼 잘 원만히 해결이 돼서 이제 문제가 없답니다. 그거랑 별개로 트위터 블루는 이제 30%안 받는 방향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웹을 통해서 가입하는 걸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론 얘기는 좀 피곤하시죠? 저희도 그래요. 몇 번째야 이게? 그리고 한참 남았습니다. 한 달 됐거든요. 진짜 트위터 인수한 지. 진짜 정말 지옥의 한 달이었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계속 있지? 있을 예정이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조용해질까요, 진짜? 트위터가 망할 때까지? 제발. 트위터가 다 박살나면 조용해지려나? 박살나고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트위터 같은 이 덩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 예. 그죠.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하. 컨텐츠가 약간,
방사능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 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하면은 진짜 한 섹션에 30분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냥 정말 크게 굵직했던 거 하나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뭐 10초 내에 요약해주고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힘드네요. 자, 오늘 그 다음은 이것도 팔로우업이란 팔로우업인데, 네, 그쵸?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방송 이후로.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플페이 없어요. 빠이. 뭐 기기는 신나게 풀리고 있다. 뭐 기기 풀렸는데 꺼주십시오. 뭐 이런 썰은 계속 도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30일에 11월 30일, 12월 1일, 2일 지났는데 애플페이 아직 없고요. 뭐 심사를 하고 있다니까 뭐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언제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11월 30일이라는 게 이제 그 발효일이 11월 30일이라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사실 11월 30일에 서비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12월 중에 대충 언젠가에 할 건데 미리 약관 게시를 11월 30일에 미리 해놓은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플레이스 홀더처럼 약관에 넣어놓은 걸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바꾸면 그건 실제 발효일에 맞춰서 바꾸면 땡이기 때문에 택시 광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미스테리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미리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 합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목격자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30일에 맞춰서 광고 같은 거 이제 넣어놨는데 30일 안 되네? 빼 하다가 누락된 거죠. 제 추측은. 아닌가? 빼는 게 누락. 그렇죠. 빼는 걸 까먹었다. 그렇죠. 네. 그게 보니까 그 택시넷 광고 플랫폼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질만 했다. 많지 않아서 들어온 광고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노출 빈도가 작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올해 내로는 될까? 올해 내로는 될까요? 올해는 되지 않을까요? 진짜. 진짜. 약관을 이제... 한 3달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담달 페이. 내가 먼저 하려 그랬는데 아깝다. 내년 페이. 아이씨. 네, 뭐 하여튼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죠. 아이 아깝다. 내가 먼저 하려 그랬는데. 에이 아깝다. 담달페이 내가 먼저 하려 그랬는데. 에이. 자,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kudo.me/cast/183에 해놓으니까 이제 기사도 다 올려놓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저 외신 브리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외신 브리핑 일정을 매주 월요일 업로드해서 매주 화요일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제 일요일이 평화롭지가 않은 관계로 그 마감 지키느라고 그래서 좀 여유를 주려고 그랬고요. 네, 뭐 하여튼 저도 주말은 있어야죠. 뭐 하여튼 그래서 매주 화요일 아침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청취자분들과 청취자분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반쪽 되신 분들까지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다음이면 아마 연말 스페셜도 하겠죠. 이번엔 진짜로 한 3년 만에 한번 진짜로 대면 IRL 녹음을 진짜로 오랜만에 할까 지금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쿠도캐스터 어워즈도 당연히 준비를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때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어워즈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아마 이번에는 어워즈가 좀 새로운 게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뿅 축구.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여기서 한번 합시다. 자, 배팅이 뭘 배팅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소톤입니까? 구독 3대1 봅니다. 3대1 뭐요? 깨지는 거요? 깨져야지. 어디서 이 실력으로 포르투갈을 이길 생각을 해? 감독도 없는데. 뭐 없잖아. 우리의 희망은 손이었어. 근데 손이 다쳤어. 그럼 져야지. 이상 예. 추갈못의 추측이었고요. 난 이제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여전히 맞을 거야. 저 축덕들한테. 아니, 어디서 감히 맞잖아.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모르지. 아닌가? 난 몰라요. 난 몰라. 뭐 우리나라 그 명단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손밖에 없긴 했어. 그리고 손이 제일 잘하지 않아? 아닌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입안 줄이시고요. 나는 몰라. 여기서 더 얘기하셨다가는 축덕들한테 좀 맞을 거니까 더 줄이도록 하고, 티점님은? 저는 질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소신과. 거는 뭐 사실 뭐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감독도 없고 애초에 실력 차이가 맞네. 좀 감독 엄청나고. 특장당했지? 참, 잘못 가나정이고. 예, 맞네. 뭐 스케치북으로 어떻게 한다는데 그래.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거 어때요? 자, 스튜디오 TV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무전으로 통신 자체가 안 된대요. 어떤 식으로든 통신이 안 될 거야. 그리고 스포츠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외부랑 통신할 수 있는 기기 못 들고 가. 뭐 야구가 그런데 뭐 피파 월드컵이면 더 하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이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편집하실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될지 아니면은 이거 막 알고 보니까 막 16강 다 진출하고 나서 방송 나가갖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지금 이 실력을 뭔 16각이야. 이미 가나한테 졌을 때 희망은 다 끝났어. Many minutes lat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축구대표팀이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6분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뻗어나간 공은 가공한 스피드로 달려와 기다리고 있던 황희찬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고 황 선수는 강력한 슈팅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점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고 조 2위가 확정되면서 우리 선수들은 포효하며 눈물과 환호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 도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땀과 실력으로 증명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